교재 6쪽과 7쪽을 보면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에 다 읽으신 다음에 제가 배경식 안내해 드릴 텐데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 내신에 만약에 요거 인용되면 출제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거든. 알겠지? 프로세스 1 중략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스토리가 나눠질 것이다. 읽어 내려가면서 뭐 본다? 시 공간 표지어 본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뭐가 바뀌는지 확인한다. 아시겠죠?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실시. 다들 읽으셨네요. 다들 읽고 벌써 물어보자. 우리 눈 마주친 거 맞지? 장면 나누어지니? 나눠지는데 굉장히 특이해. 첫 번째 장면의 경우에는 인물들 간의 관계로부터 설정된 갈등이 표면화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서술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죠? 등장인물은 등장하지 않죠. 표면에 등장하지 않은 채 서술자인 내가 1인칭 관찰자 소설인 것 같잖아. 이 소설의 주인공 몽달씨야. 1인칭 관찰자인 내가 누구에 대한 인물평들을 하고 있나요? 몽달씨하고 그리고 그 몽달씨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누구에게? 김반장에 대한 인물평. 김반장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첫 번째 장면은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등장인물이 있어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인물평이다. 그래서 인물 성격 중심의 서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중략 이하의 두 번째 장면은 일단 인물이 등장하죠. 이거는 소설의 스토리 구조답지. 생겨먹은 게 누구? 나하고 그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몽달씨 나오잖아. 그래서 대화를 하죠. 근데 몽달씨가 착해. 다 봤다고 하고, 그리고 김반장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딴청 피우고 아니라고 하면서 김반장을 두둔하지.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훔신 두들겨 맞고 쫓겨난 다음에 몽달씨가 얼마나 착하냐면 그 형제 슈퍼에 김반장이 일을 돕는데 다시 또 도우러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략된 부분, 마지막에는 나는 이제 김반장하고 절교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니?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바뀌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장면은 서술자의 인물평. 그래서 인물 성격 제시 중심. 두 번째는 뭐예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전개되는 상황이잖니. 첫 번째 장면부터 여러분 우리 스토리 구조화 시켜보자. 첫 번째 장면은 서술자가 인물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 중략 앞부분에 특별하게 시공간 표지어도 없죠. 물론 뭐 미용실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이거 공간은 아니고. 어떤 이야기 전개되고 있나요? 몽달씨는 항상 뭐를? 낡은 청바지 입고 다녀.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잘못 보면 몽달 귀신 같다고 해서 몽달씨라고 이름이 별명이 지어진 거잖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몽달씨를 경멸하고 하대하잖아. 조금 모자란 듯하고 그리고 사람이 착하니까. 그런데 이 몽달씨네는 우리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에어컨이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야. 몽달씨네는 어떻다? 부자다. 근데 몽달씨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다. 새엄마죠?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이제 이 뒤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술자인 나의 친구, 두 명의 친구. 누구니? 몽달씨와 김반장. 심지어 몽달씨가 지금 27인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나는 친구래. 그래서 난 7살이야. 내 친구 몽달씨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 누구? 김반장이 있죠. 김반장 27살. 김반장에 대한 인물평. 김반장 뭐라고 이야기하니? 어떻대? 김반장은 나의 친구인데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 됐죠? 그래서 중략 앞부분에 얘들아 첫 번째 장면은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등장인물, 핵심 인물에 대한 인물평과 상황 제시다. 두 번째 장면은 공간이 제시되어 있죠. 어디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의 맨 마지막 부분 보면 그래서 알아누웠다가 열흘쯤 지나서 형제 슈퍼 괄호. 얘들아 이거 체크했니? 이거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 체크했네. 형제 슈퍼 괄호 치시고 그리고 그 밑에 큰 따옴표 보면 그날 밤에 나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봤어요 라고. 여기가 어디야? 형제 슈퍼지. 목격자가 있는 거야. 그날 너희들을 알고 있다 라고. 이것이 나의 진술. 누구 나옵니까? 두 번째 장면은 나와 몽달씨지. 그리고 공간은 형제 슈퍼에서. 그래서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색깔이 달라요.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나요? 여기서 나 다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몽달씨는 경색을 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 왜? 내 친구이자 너의 친구, 즉 우리의 친구인 김만장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몽달씨가 생각했음직하잖아. 그리고 우리 친구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악당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우리 몽달씨가. 자 여튼 근데 내가 서술자인 내가 김반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몽달씨는 딴짓만 하잖아. 몽달씨는 밑줄 친 여러분 리을 부분 마냥 딴점만 피우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슬픈 시 한번 들어볼래? 뜬금없이. 근데 이 몽달씨의 슬픈 시는 야 이게 만약에 진짜 몽달씨가 진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몽달씨는 진짜 머리가 좋거나 교활한 거지. 근데 이거는 작가의 의도죠. 왜? 은사시나무가 바로 여러분들 누구로 원관념이 누구니? 박해받는 순교자라고 했잖아. 몽달씨잖아. 몽달씨가 나한테 어린애한테 야 아니야 김반장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너 근데 은사시나무라는 시 알아?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뒤로 광을 척 하고 내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은사시나무의 시의 의도는 작가의 의도인 것이고 여튼 원관념은 누구다? 몽달씨다. 박해받는 순교자. 이거 맨 마지막 부분에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점점점점 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장면은 심리, 성격, 상황 제시 중에 뭐 중심 소설이니? 상황. 오케이? 인물 성격 그리고 상황 제시. 아시겠습니까? 서술의 방식 그리고 속성도 바뀌었고 장면이 바뀌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물평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인물들 사건 인물 사건 배경식으로 스토리 여러분들 정리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이고요. 얘들아 이제 배경 지식 이 소설에서 나는 서술자이자 관찰자잖아. 근데 나 지금 몇 살이야? 나 몇 살이니? 7살이지? 7살이야. 너 있잖아. 너 장래 진로와 희망과 그리고 너의 고민과 이런 거에 대해서 7살짜리하고 상담 좀 할래?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봐봐. 우리는 그 7살짜리가 보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 세계를 통해서 그 인식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소설에서는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도망갈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놨느냐? 요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대표적인 관찰자 시점의 소설 뭐 있지?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의 미성숙한 눈을 통해서 바라본 엄마와 아저씨의 모습은 순수한 모습이었지만 만약에 옆집 할머니가 노회한 할머니가 그 상황을 딱 바라본다면 아이고 요망한 거 남자를 끌어들였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순수한 시각, 객관적 시각의 제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있잖아 전쟁 소설이 있죠. 윤은길 작가의 장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장마라는 소설도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서술자가 등장을 하거든. 그 이유는 이거예요. 6.25 전쟁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전쟁에서는 피하 식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기억나시죠? 피하가 없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첨예한 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에서 진정한 승자와 패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시각에서 바라본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그 이데올로기의 허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미성숙한 서술자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있잖아요. 선량함 또는 주인공의 성격적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 채만식의 소설들을 보면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리석을 치자에다가 숙부 삼촌 숙자인데 어리석은 삼촌.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일제강점기 때. 근데 어린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도무지 안 가. 아니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식인이 맨날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 같고 아내가 나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고 사회주의 운동이라나 뭘 하나를 쓸 때는 전혀 밥이 나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린 나의 눈을 통해서 나는 역사의식이 없거든. 그래서 내지 일본이죠. 안내자를 서서 나는 나중에 내지에 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할 거야. 왜? 조선인 여자는 상당히 일본인 여자보다 이렇게 수준이 낮거든. 그런 무비판적인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서 어리석은 삼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누구를? 서술자를 비판하고 그 주인공인 어리석은 삼촌의 인물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 서술자의 특징이거든. 그러한 맥락들에서 판단해야 된다. 알겠지? 보시면 사실적이고 비판적이다. 1980년대 여름의 부천시 원미동을 시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주인공 몽달 씨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관찰자로 설정해서 어른들의 세상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여준다. 매우 중요한 거다. 얘들아 알겠니? 너네들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내신으로도 자주 인용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포인트. 세상의 부조리함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비판과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알겠지? 그리고 물증을 만능주의적 현대사회에서 주변부 인물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풍속도를 특유한 아름답고 그리고 간결한 문체로 형상화하였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원미동 시인은 원미동 사람들의 실린 작품으로 이유 없이 개인이 당하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한 이웃의 반감. 여기서 이웃은 그럼 누가 되는 것이니? 김반장이죠. 으로 대표되는 선량한 몽달 씨가 이유 없이 당하는 폭행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 보이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폭행에 무관심한 김반장의 태도는 이것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모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소시민들이에요.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김반장이 빌런이 아니다. 여기서 알겠니? 작가인 양 기자는 이 원미동 시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김반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감싸 안아야 되는
소시민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여러분들 전체 줄거리와 함께 요거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는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수록된 부분이 전개 부분과 이더라 결말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나 만약에 수능에서 이 작품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여기 중략 앞뒷 부분 하나 날아간다, 그치? 날아가고 다른 부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단 부분, 7살인 나는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조숙한 아이라는 것, 요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그런 문제와 함께 출제가 되겠죠. 어린 서술자, 관찰자의 시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부모의 부부싸움을 피해서 형제 슈퍼 앞에 앉아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긴 몽달씨를 외면하는 그 사건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첨가가 될 수도 있겠고.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고 그제서야 김반장은 몽달씨를 챙기는 거.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는 거. 어린아이 소설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소녀를 관찰자로 설정해서 어른들의 세상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의 핵심이다 얘들아. 배경 지식 중에서 부조리함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서 그려낸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다. 정보 하나. 두 번째,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순수한 시선을 통해서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 뛰어난 사리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요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추가적인 정보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감사하기 문제의 보기로서 이제 이런 어린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린 서술자인데 아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었던 대표적인 소설 유능길의 이제 장마라는 소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서술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중적이야. 교차가 돼. 뭐냐면 서술자는 바뀌지 않거든. 근데 이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어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당시,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하나가 존재하고, 서술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 과거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이 존재해. 시점이 두 가지인데 서술자는 하나야. 거꾸로 얘기하면 서술자는 하나인데 시점이 상이하다. 바라보는 시각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첫 번째, 그 당시에 미숙한 서술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시각이 있잖아. 이 제한적인 시선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른인 서술자가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누구에게? 독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의 서술 시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물론 원미동 시는 그 시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밤 사건과 이제 김반장의 태도, 그날 밤에 이런 사건, 몽달씨가 폭행을 당하고 매몰차게 쫓아내고 불량배들이 도망간 후에 몽달씨를 챙기게 된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소시민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김반장과 나는 친구인데 20살 친구 절교할 것이다. 굉장히 재치있고 재미있고 나한테 친절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씩씩해. 근데 그날 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고서 나는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야. 근데 몽달씨에 대한 처음의 시각은, 내 시각은 동네 사람들의 시각과 크게 다름이 없었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좋아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변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9쪽으로 넘어가시면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 아니다 10쪽까지 4문제 있거든요.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실시. 다들 푸신 것 같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장면이지? 얘들아, 선택지 1번과 관련되어서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오면서 사건 전개 속도는 어떻게 되지? 느려지죠?
첫 번째 장면은 요약적 진술이잖아.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보여주기, 쇼잉이잖아. 대화이기 때문에. 전에 설명을 했지만 말하기부터 보여주기까지의 서술 방식, 요약적 진술, 그리고 설명, 서사, 그리고 대화, 그리고 묘사. 위로 갈수록 말하기의 성격이 강해지고 사건 전개 속도 빠르지만 무엇은 현장감은 떨어지고 밑으로는 반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속도 제로이면서 가장 극사실적인 어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방식의 두 가지의 소설 방식이 모두 들어있는 뭐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의식의 흐름. 2번 선택지 봅니다. 이야기의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네, 익스큐즈 해주죠. 3번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서 인물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다. 선택지 4번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장면도 두 번째 장면도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없어요. 맞죠? 형제 슈퍼의 간판이 한쪽은 기울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글자는 반쯤 떨어져 있었다. 이런 부분 없습니다. 선택지 5번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휑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우리 몽달씨에 대한 인물 묘사죠. 다음 선택지 2번 니은. 그것부터가 팔불출지시라고 강남부동산이 고흥 때 아줌마가 욕을 해 쌌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왜 바보시는 것이니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어린 서술자의 미숙함도 드러나죠. 고흥댁 아줌마와 나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지 디귿에서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친구인 김반장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킨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몽달씨 스스로가 이걸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들 참고로 니은 이거 고흥댁 아줌마의 이 이야기가 뭔지 알지? 몽달씨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빠 세상가 갔는데 그 집에 붙어 산다는 이야기야. 리을을 보시면 리을에서 몽달씨는 마냥 딴점만 피우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어린애가 세상의 부조리함을 모르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을 볼 수 있다. 다음 미음.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박해받는 순교자와 같은 은사시나무, 세상의 부조리를 떠맡겠다는 몽달씨를 상징하는 것이다. 원간형은 몽달씨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감상하기 문제 소설에서의 보기의 경우에는 정답 확정의 근거로 사용하긴 하지만 제1차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이다? 선택지를 본문에 대입 구체화시켜서 스토리 검증하는 것이다. 이게 1차다. 1번 선택지 봅니다.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들아 이거 지금 객관적인 지금 사건 전달이니? 아니죠. 나의 주관적인 인물평이잖아. 첫 번째 장면도. 맞죠? 자 2번. 나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으로 모순 해결이 아니에요. 선택지 3번. 독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인 나의 판단은 항상 신뢰스럽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이죠. 항상이라는 거. 일단 이거는 세모로 놓고 선택지 4번. 나의 순수한 시각으로는 김반장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소시민적 세태를 더욱 부각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게 가장 확실하죠. 3번 선택지는 버립니다.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5번. 나는 김반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는 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의 의미네요.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합니다. 몽달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대적으로 변합니까? 아니죠. 이건 스토리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 선택지 1번. 나머지 선택지 여러분들 간략하게 봅니다. 몽달씨에 대한 나의 안쓰러움 맞고요. 세상의 폭력성과 소시민적인 세태를 보여주는 사건 맞고요. 스토리 합치. 몽달씨는 그날 밤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맞고요. 그래서 애써 감추고 싶어 하잖아. 선택지 5번. 남의 잘못을 보듬고 용서할 줄 알아는 몽달씨의 따뜻한 마음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